사선 제한도 꼬마 빌딩에 아주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주차 방식과 대수가 1층이나 지하에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어떤 규제 사항이라 그러면은 사선 제한은 3, 4, 5층 이제 3층 이상 사선 제한은 두 가지가 있었어. 이쪽은 사선 제한과 도로 사선 제한이 있었지. 근데 도로 사선 제한은 지금 폐지가 됐어. 근데 이 폐지된 규정도 알고는 있어야 돼. 왜? 옛날에 도로사선 제한 때문에 못 지은 걸 지금 폐지됐잖아. 그러면은 도로사선 제한이 없으니까 그때 못 지은 걸 다시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아직 살아있는 1조권 사선 제한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내 건물 때문에 정북 방향, 그러니까 내 건물에서 북쪽에 있는 건물이 1조 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높다랗게 건물을 지으면은 내 건물에서 북쪽에 있는 건물은 해를 바라볼 때 내 건물의 그림자가 지겠지. 해가 잘 안 보이겠지. 그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이지. 여기 봐봐. 6번지, 7번지 이렇게 있지. 이 지도상에 북쪽이 위쪽이란 말이야. 정북, 우리 나침판에서 N 극이 가르치는 쪽이 이 지도상에 보면은 약간 1시 방향 쪽이 정북이야. 건물을 지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에 옆집의 일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태양을 보는 이 가상의 사선이 있는 거야. 이게 1.5m를 띄우고 9m까지 올라가고 9m 이상부터는 띄운 거에 2분의 1 사선이 그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3층 이상 되어 있는 상층부는 사선 제한을 제대로 받는 거야. 사선이 꺾이는 거야. 봐봐. 1.5m 띄우고 이렇게 갔지. 그 다음부터는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각이 좀 달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지. 이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3, 4, 5층은 좀 많이 받는 거거든. 요거 같은 경우가 지대로 사선이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지었어. 근데 똑같은 대지 면적과 방향이 있는 이 건물은 또 이렇게 지은 거야. 얘는 봐봐. 위에서 올라가다 꺾였지. 그러니까 요만큼 띄운 거야. 그래서 요 9m 위까지는 이쪽은 사선 제한 없이 갔단 말이야. 9m라는 게 뭐냐면 한 층의 층고를 보통 1층 같은 경우는 한 뭐 5m 정도에서 1층은 층고가 좀 높은 경우가 많잖아. 그리고 위에 2층, 3층, 4층에서 일반 사무실 들어가는 어떤 층의 층고는 뭐 요즘에 한 3.3m, 3.5m 정도 한단 말이야. 일반 사무실에서는 1층 층고는 한 4, 5m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빌딩이다.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층고를 5m 이상도 해. 근데 6m까지는 못 해. 왜냐면 그거는 한 개 층은 안 봐. 그래서 보통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1층은 5m나 5.5m까지 잡아주고 층고를 이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1층 층고를 4나 5m 정도로 많이 하지. 그럼 일단 그렇게 해서 5m를 잡아 먹었어. 그 다음에 2층이 3m야. 그럼 벌써 8m지. 내가 1.5m 띄우고 8m 올라갔어. 그지? 그럼 3층부터 어떻게 돼? 이제 9m 걸리잖아. 그럼 얘는 조금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내 3층부터 꺾이는 게 싫어. 그럼 1층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층고를 3m로. 그래서 1층 3m, 2층 3m, 3층 3m 해주면은 3층까지는 사선 제한 안 받고 똑같이 올라가겠지. 쭉.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이 150평 가까이 돼. 꼬마 빌딩을 보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형 빌딩이야. 그래서 물러나더라도 이 나머지 공간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지 면적 70평 정도 규모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러나서 이 공간이 제한적이라고. 길게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좁고 길어지니까 임차를 하면서 동선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좁고 길어지니까 동선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고.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임차인들이 자기 목적대로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차가 잘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오는 얘기는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렇게 동양, 서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북 방향에서 발생이 되는 이쪽과 사전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한 220% 용적률, 3종이더라도 아니면 210% 용적률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당히 내가 토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2종이나 1종보다 지상으로 면적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땅값을 더 주고 지어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더 주고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3종이지만 210이나 220%밖에 용적률을 못 받는 얘기는 2종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네. 차라리 그럴 바에 2종이 낫지. 왜? 2종은 건폐율이 60%거든. 3종은 건폐율이 50%니까. 건폐율 60%는 얘기는 1층 바닥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1층이 상권이 활발한 위치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3종보다 2종이 나아. 1층 임대료가 전체 임대료에서 한 60%, 70%가 발생이 되는 그런 곳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일조권 제한은 토지 활용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일조권을 안 받는 건물을 사야 되겠지? 그럼 나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건물을 사야 돼? 꼬마 빌딩 지을 때 용적률만 따져보고 일조권 사선제한만 따져본다고 하면은 북향이 제일 좋아. 용적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동양, 서양은 이 건물처럼 측면이 꺾이겠지? 네. 그럼 남양은 다시 말해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띄워야 되지. 근데 내 땅이 70평밖에 안 돼. 남쪽으로 더 몰아서 짓다 보면은 어쨌든 대지 경계선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짜부 되는 거야, 짜부. 자, 그러면은 이쪽은 여기서 정리하고 네. 이제 폐지됐던 도로 사선에 대해 얘기해 줄게.